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시큐리티 쉴드업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칩 코리아에서 보안 제품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엄명흠 책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버전 2 업데이트 및 개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기능 구현 및 보안 프로비저닝과 함께 온보딩하기 위한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의 최신 업데이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릴 것이며 고객 제품의 브랜드 및 IP 보호와 매출 중대, 그리고 고객의 솔루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객들은 스마트카드, 포스 단말기, 미터링 등 보안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의 보안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주로 보안에 적용된 기초가 된 버티컬 마켓들이었습니다. 그 후 표준 인베디드 시장의 일부 고객이 매출 중대, 브랜드 또는 IP 보호를 위해 보안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IoT의 성장과 함께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빈도 및 수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 표준이 정립되었고 인베디드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법률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IoT 장치의 경우 미국의 NIST-IR 8259와 유럽의 EN 303645가 있으며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IEC 62443 등이 있습니다. 법률로서 정해진 첫 번째 항목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SB-327이며 주요 항목은 연결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전 프로그래밍된 암호가 각 시스템에 고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GDPR 법률과 같이 최종 고객 프라이버시와 사용자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시큐리티는 또한 보안 제품의 불변성으로 인해 로지스틱 및 ID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항목에 기반하고 있는 필수적인 단계의 구현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루트 오브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업그레이드와도 연결되어 있는 보안 부팅입니다. 하드웨어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고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루트 권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루트 권한을 각각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클라우드와 인베디드 기기 간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호스트와 액세서리 또는 일회용이거나 펌웨어 검증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루트 권한은 시스템의 전체 수명 동안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는 대칭 또는 비대칭 키입니다. 보안 부팅 또는 펌웨어 검증은 루트 오브 트러스트에 직접 연결됩니다. 내장된 시스템 내에서 실행 중인 펌웨어가 정품이고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시스템을 제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대부분 시스템 출시 후 첫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보안 부팅과 마찬가지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정품인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해커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보안 수준 이후에는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위협 모델에 따라 3개의 계층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방지 및 IP 보호. 위조 방지란 공격자가 유래용품을 위조하거나 부속품 사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P 보호란 공격자가 MCU의 펌웨어 또는 FPGA의 RTL에 있는 IP를 훔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 연결. 장치 통신을 인증하고 암호화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계층 보안. 시스템의 암호화 기능을 활용하여 구현을 더욱 강화합니다. 따라서 Secure Embedded System은
시스템을 정의하는 컨트롤러, 통신 링크와 키를 보호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시큐어 엘리멘트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기반합니다. 이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베디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을 포함한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개발 초기에 자세하게 정의를 해야만 앞으로 구현해야 하는 사항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으며 허용이 가능한 요소들은 최종 사용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강의 예제에서는 허용 가능한 보안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변수들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된 노드의 통신 시 노출된 공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안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부트로더를 보안 시스템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디바이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결합된 보안키 저장소를 이용함으로써 클라우드와의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단계는 시스템 요구 사항들을 정의하고 위협 모델들을 예측하고 방비하며 소용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보안을 추가한다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보안 키와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산 프로세스의 환경이 안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안 프로비저닝이란 무엇일까요?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고 키 프로비저닝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부는 임베디드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위험 분석 및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며 후반부는 프로비저닝, 즉 보안 키와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입하는 절차로 나뉘어 줍니다. 실제로 양산 과정에서 보안 키와 중요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으면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루트키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즉 HSM이라는 보안 장비를 이용하여 고객사에서 직접 생성을 하거나 혹은 공신력 있는 서드파티 회사를 통해 생성하여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작업으로서 보안 키와 중요 데이터 프로비저닝이 안전한 시스템 환경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프로그래머, 테스터의 확인이 거친 안정성이 확보된 HSM 장비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베디드 시스템의 최종 생산이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설정은 특히 제조 공정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종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동안 보안키와 중요 데이터의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키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만 불에서 10만 불에 상당하는 HSM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를 HSM 내부에 구현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테스트 환경의 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안 프로비저닝 교육을 받은 전담 직원과 함께 안전하게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있는 출입 통제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보안 프로비저닝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시장 출시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큐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여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실리콘 보안 솔루션 공급 업체로서 보안에 참여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트러스트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개발부터 시작하여 고객별 비밀을 포함한 마이크로칩의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2K 유닛의 MOQ까지 온보드로 제공하는 몇 가지 툴 세트였습니다. 목표는 컨셉, 프로토타이핑, 개발 및 양산, 그리고 임베디드 디자인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초기 3가지 개발 단계에 대해 고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 기능은 대부분 시큐어 엘리멘트에 구현된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트러스트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버전 2는 2021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고객의 전체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위한 통합 개발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프로비저닝 서비스는 세 가지 세그먼트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Trust and Go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와 상호 인증을 위해 TLS 기반이나 혹은 로라완 기반에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프로비저닝이 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기능의 개발이 가장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 플렉스입니다. 트러스트 플렉스 또한 TLS 통신 기반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전 구성 및 프로비저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시크릿 익스체인지 절차를 통해 마이크로칩에 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공개 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러스트 커스텀입니다. 고객은 보안 시스템의 구성을 스스로 수행하고 트러스트 플렉스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칩의 권한을 양도하여 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정의한 PKI 기반의 공개 키를 제공하여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는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이론, 개발, 그리고 구현 검증 및 생산 시작입니다. 이제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의 각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안 학습 센터를 통해 기본 보안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임베디드 보안 개념과 전용 보안 사용 사례에 대한 심층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암호화 입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한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구현하려는 모든 유즈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암호화 레소스는 보안키, 인증서, 종요 데이터들과 주어진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조합입니다. 보안 유즈 케이스에서는 보안 부팅, IP 보호, 클라우드 인증 및 키 익스체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내에서 트레드 모델에 정의한 모든 유즈 케이스를 선택하여 연관된 보안 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펌웨어 검증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검증을 선택했으며 사용 가능한 솔루션은 트러스트 플렉스 및 트러스트 커스텀 AT27608과 트러스트 커스텀 TA100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 및 제품 카테고리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즈 케이스 예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선택한 보안 솔루션의 유즈 케이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즈 케이스 목적을 설명하는 서론을 확인하면 툴은 주어진 유즈 케이스에 대해 구현해야 하는 암호화 레소스들을 표시합니다. 퍼블릭 키 로테이션 유즈 케이스에서는 상위 퍼블릭 키와 베리파이드 된 퍼블릭 키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툴에 구현해야 할 주요 단계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는 고객이 보안 시스템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의 실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즈 케이스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 단계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은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관련 EVB 키트를 이용하여 각 번호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의 출력 단자가 있어 각 단계의 구현과 트랜잭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몇 분 안에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유즈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플랫폼은 내장된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마이크로칩에 MCU를 사용하고 있다면 MPLAB X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MPLAB X는 유즈 케이스와 관련된 더미 키 또는 보안 데이터들의 생성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엽니다.
마이크로칩의 MCU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C 소스 폴더 버튼을 통해 C 소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소스 코드에서 지정된 유즈 케이스의 보안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콜백 기능이 포함한 크립토어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몇 분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내장된 프로젝트에서 관련 C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두 단계에는 보안 시스템 구성 및 키 입력은 물론 마이크로칩의 보안 프로비저닝 시스템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검증 샘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비저닝 패키지 생성이 포함됩니다.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구현할 모든 사용 사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용 사례 모음은 선택한 보안 솔루션 전용이며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사용 사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하나 이상의 유즈 케이스를 선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이상의 사용 사례를 선택할 경우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의 구성 도구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슬롯들은 하이라이트되어 표시됩니다. 앞에서 선택한 유즈 케이스 경우는 슬롯 5번, 10번, 12번, 13번 및 14번이 하이라이트되어 표시됩니다. 이는 대칭 키와 사용자 지정 PKI에 대한 인증서 정보, 그리고 퍼블릭 키를 포함한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이라이트된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롯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롯이 확장됩니다. 첫 번째로 제공되는 것은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슬롯의 구성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슬롯 5번에 대칭키가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할 대칭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수동으로 키를 입력하거나 PEM 파일 형태로 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슬롯을 쓰기가 비활성화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수행한 이후에는 슬롯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해커가 슬롯 내부의 키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성을 미세 조정하고 키를 추가했으므로 Secure Exchange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섹션은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실제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성, 키 구현 및 C 프로젝트를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부품을 프로비저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어센티케이션 사용 사례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 및 비밀이 포함된 XML 파일과 인증선 관리에 필요한 모든 C 파일을 포함하는 zip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패키지에는 모든 키와 비밀이 일반 텍스트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권장되는 것은 이 프로토타이핑 단계의 더미 키와 암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이핑용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생성한 후에는 이 패키지를 쉽게 로드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평가 키트 내에서 설정을 테스트하고 온보드 되어 있는 SAMD21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를 활용하려는 경우 왼쪽에 있는 트러스트 플랫폼 평가 키트의 지원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파트너사 마이크로2의 시큐어 클릭보드를 통해 샘플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평가 키트를 사용하였지만 고객사의 제품에 프로토타입을 솔더링 후 온보드하여 검증 및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을 완료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을 검증한 후에는 이제 Security Exchange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패키지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프로비저닝 환경에서 HSM 공개키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SM 키는 프로젝트에 고유하며 HS만 구성 및 비밀을 해독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완전한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완료되면 보안 프로덕션 환경에서 부품 프로비저닝을 나타내는 검정 샘플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포함하여 프로덕션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여기가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를 통한 여정의 끝입니다. 사용 사례 선택 및 구현을 거쳐 몇 분 만에 보안 프로비저닝 패키지 생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 슈이트 툴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엔지니어링 팀의 보안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고객이 내장된 보안 제품을 통해 원활하고 빠르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금일 보안 쉴드업 웹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시간 마이크로칩 쉴드업 웹비나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